자, 이번 장에서는 주식하고 놀기인데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몇 가지 팁을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거북이도 있고요. 토끼도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토끼와 거북이 얘기들은 다 아실 건데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땅에서만 이렇게 경주를 해야 되는가? 무슨 얘기냐 하면, 땅에서 경주를 하면 지금 뭐 토끼가 자고 있고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토끼한테는 이깁니다만은, 사실은 거북이가 자랑은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만 토끼가 잠을 좀 자줬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기죠. 땅에서 경주를 하면 당연히 토끼한테는 유리한 그런 경기가 될 거고, 근데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바다에서, 토끼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다에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거북이한테 또 유리한 경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떤 증권사에다가 우리가 어떤 증권사의 계좌를 터서 어떻게 증권사를 활용을 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 안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이 수수료가 싼 증권사들이 강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여러 선배들한테 어떤 증권사한테 계좌를 트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수수료가 싼 증권사에 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수수료가 싼 증권사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굉장히 좀 빈번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만은, 나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 번 매수하고 난 다음에 거의 뭐 1년 정도는 그냥 가져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수수료가 싸든 말든 크게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선택을 하실 때 단순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수수료가 싼 거,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내가 만약에 토끼라면은 당연히 증권사들 중에서도 땅에서 그렇죠, 경주를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증권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고, 내가 거북이 같다면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경주하는 그러한 증권사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 드릴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해 드렸어요. 단기 매매를 할 거냐, 중장기 매매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하시기보다는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제 생각을 하실 때 단기 매매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중장기 매매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 사고 이때 팔고, 그쵸?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파는 게, 이걸 이때 사가지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그냥 들고 있는 게 수익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못 잡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단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서 보시면은 확인도 가능하십니다만은, 수수료는 요즘은 이제 MTS라든지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증권사 수수료 무료로 해주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또 뭐도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수수료 부분이 싼 증권사하고 수수료가 비싼 증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수수료가 비싼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주식을 얼마에 몇 주 정도 사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누가 삽니까? 직원이 삽니다. 그렇죠? 직원이 실수를 하면은 직원의 책임이죠. 근데 수수료가 싼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내가 주식을 사는 거죠. 실수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그렇죠? HTS라든지 MTS에 이게 적응이 100%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실수를 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한 번씩 생깁니다. 일례로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을 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좀 급해서 한국가까지만 치고 고장 매수를 하고 이제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막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좀 급하게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HTS를 딱 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봤더니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사려고 한국가까지만 치고 그냥 매수를 눌렀더니 한국가스공사가 사진 게 아니라 한국가구가 사진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재수가 좋아서 손실이 아니라 플러스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만, 이런 개인들의 실수도 혼자서 매매를 하면 이 리스크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수수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또 많이 실수하는 것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려고 했던 물량보다 너무 많은 물량을 사게 되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수에 대한 리스크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수수료가 싼 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식을 팔려고 했는데 매수 주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팔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밤에 봤더니 주식을 2배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주문 실수들도 사실은 다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HTS를 자주 보기가 좀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목 매수할 때도 집중해서 매수를 하기가 좀 힘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HTS에 내가 아직까지 100%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난 종목을 사면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는 그냥 홀딩하고 갈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가의 수수료를 주는 증권사를 찾으시기보다는 직원하고 같이 매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패자의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패자의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누가 잘해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고 실수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승리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드립니다만은, 시장에서 단순히 수수료가 싼 증권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면 아직까지 HTS에 적응이 100% 안 됐다면 주문 실수라든지 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증권사 직원들하고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책에서도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적어놨습니다만은, 국내 투자만 할 거냐, 글로벌 투자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S 증권사마다 사실은 특성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포트라든지 글로벌 시황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금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작은 증권사들 있죠. 작은 증권사는 사실은 뭐 삼성이라든지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맨파워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만약에 이제 국내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국내 투자 위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글로벌 투자 위주로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글로벌 투자 위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HTS를 안 드셨다면 뭐 삼성증권이 됐든 유한타증권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로만 일단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국내 투자 부분에서 나는 좀 단기로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 안에서의 어떤 전문가들이 또 방송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죠. 그런 식으로의 어떤 증권사마다 정보를 주는 부분, 어디 정보를 중점적으로 주는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보시고 해주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드릴 때 HTS 부분을 100%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HTS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개인 교육을 또 중점적으로 하는 증권사들이 있죠. 대신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 증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증권사 선택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계좌를 계속 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3개월인가요? 2개월에 한 번씩 뭐 계좌를 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계좌를 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HTS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한 번 손에 익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한 번만 손에 익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초보 투자자들한테 반드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식 투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이나 이런 대형 증권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소형 증권사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혼자서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좋은 정보를 조금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증권사 직원하고 한 명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억을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씩 한 3명 정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한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이 중에 가장 나은 사람한테 이걸 몰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무슨 증권사 직원이고 이 사람이 차장이고 이 사람이 과장이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잘해주겠지, 이 사람은 지점장이니까 무조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증권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회전율 자체가 높으면은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정보, 매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증권사 한 명한테 그냥 올인을 하시기보다는 여러 명한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선택의 폭 자체를 조금 잡아보시는 것도 일단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이 돼요. 뭐가 고민이 됩니까? 이번에 여행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주식을 팔고 가야 되나요? 가져가야 되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 간다고 뭐 흐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모습이 나오면 팔아야 되고 어떤 모습이 나오면 보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데, 단지 불안한 건 뭐죠? 내가 시세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을 경우 이게 주식이 부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직원을 활용을 하십시오. 직원을.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저가의 온라인 증권사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직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담당 직원한테 내가 어디 좀 갔다 오니까 이 주식이 어떤 모양이 나오면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직원들은 그걸 팔면은 또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직원을 이용을 해서 좀 편하게 여행도 다녀오시고 편하게 출장도 다녀오시고 편하게, 그쵸? 일 자체도 영위를 하시고. 제가 보면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직장이 위태로우신 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시세를 보고 싶으니까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시세를 보고 앉아 있는 거죠. 회사에서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을 활용을 하십시오. 만약에 직원을 활용을 하실 게 아니면 스탑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HTS 할 때나 책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탑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얼마 밑으로 깨지면 자동으로 뭐 판다든지 하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뭐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원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원 소위 말해 지금 막 삼성증권이라든지 이제 수수료 비싼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이거 사용 안 하면서 비싼 수수료를 줄 이유는 없죠. 그렇죠? 직원을 100% 활용하지 않으면서 비싼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수료 자체가 직원을 이용을 해서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보 찾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4차 산업혁명, 5G 관련된 종목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카, 전기 자동차,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초보 투자자가 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그냥 혼자 찾지 마십시오. 찾지 말고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직원한테.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 투자를 조금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직원이 찾아줍니다. 직원이 찾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혼자 하시려면 굉장히 좀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 찾을 때도 혼자 찾지 마시고 혼자 찾지 마시고 그 직원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차장하고 같이 하시겠어요? 과장하고 같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점장이 봐준다 그러는데 지점장하고 같이 하시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그래도 내 정도면은 지점장하고 같이 하면은 좀 좋지 않나? 직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오래 되기도 했고, 오래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으니까 그만큼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산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하고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산이 크신 분들은. 근데 자산이 작으신 분들은 지점장하고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아마 말로만 그렇게 해준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지점장하고 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는 아예 주임급으로 내려가십시오. 주임급으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보통 주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거든요. 신입사원이 뭘 알겠냐? 그 사람한테 내가 매매에 대한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그렇죠? 정보를 찾아달라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찾아줍니다. 정말 열심히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이렇게 되면 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 주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이 그 사람이 지금 관리해야 되는 손님 수, 고객 수가 많을까요?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열심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뭐는 생각하지 말자. 조언이 아니라 정보를 얻고 내가 매매할 때 그냥 도움을 받는 데는 직급이 높은 사람보다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임에서 좀 지나면 뭐 됩니까? 대리 되겠죠. 좀 더 지나면 뭐 됩니까? 과장 되겠죠. 좀 더 지나면 뭐 됩니까? 차장 되겠죠. 어차피 올라가는 건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해서 자기가 주임일 때부터 같이 했던 고객들은 또 굉장히 또 소중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직원한테 매매 판단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달라, 조사해달라,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수수료가 싼 거는 싼 것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단기 매매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죠? 수수료가 싼 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HTS라든지 하는 부분이 제대로 활용도 안 돼 있고 난 또 바쁘기 때문에 출장도 자주 가야 되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수수료를 보고 갈 이유는 없죠. 그건 차라리 직원이 잘 돼 있는, 직원 관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증권사가 어딘지, 아니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한 50 정도가 됐는데, 50 정도가 됐는데, 50 정도가 됐는데, 좀 이따가 이제 정년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혼자서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워야 되는데, 보통은 배우려고 그러면은 증권 교육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 교육만 3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통 받으면서 교육을 시켜주죠. 근데 그걸 갖다가 키움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또 그런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나중에 제가 100세 정년을 위해서 정년퇴임 이후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교육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증권사를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시장에서 무조건 수수료가 싼 증권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십시오. 토끼가 그러죠. 야, 땅에서 경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야. 거북이한테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북이가 생각할 때는 토끼야, 바다에서 한번 경주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현명한 증권사,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증권사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증권사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